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집이 오늘 논란인데 김남국 변호사 일단 이 집이 25억 건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집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5억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건물은 아니고 재개발 지역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비어있는 그냥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건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흑석 제9구역에 있는데요. 이 흑석역에 사시는 분들은 알 테지만 중앙대학교 병원 이 옆으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흑석 재개발 구역이 쭉 언덕 위 안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 주거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지고 역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재개발로서의 가치가 낮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샀다라고 하는 것은 9구역, 흑석 9구역의 재개발 지역인데 중앙대학교 바로 중앙대학교 병원 바로 맞은편 우측으로 있는 맞은편에 약간의 평지, 흑석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배기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와 그 방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 시기 자체를 보게 되면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지난해 2월에 청와대 대변인이 됐는데 저것은 매입한 지가 한 5개월 뒤에 그러니까 재직 후 한 5개월 뒤에 한 7월경에 저걸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신분으로 신분에 매입을 했다는 건데 시기적으로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지난 2017년부터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라고 막 썼는데 그 2018년 1월부터 4월에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잠깐 주춤하다가 또 7, 8, 9월 달에 계속 폭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투기 과열 지구를 다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집을 샀다, 상가 건물을 샀다는 게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걸 사는 과정에서 자기 돈 16억, 자기 돈이 한 11억 정도 있는데 나머지 한 16억 정도를 전부 다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해명으로는 11억이라고. 11억 자기 자산이 있고 나머지는 대출이 11억. 대출이 11억인데 아무튼 1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있는 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관사로 들어가면서 그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빼가지고 그냥 올인성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청와대 대변인에게 관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박수현, 그러니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전에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충남이 집이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청와대에서 마련해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꼭 관사에 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사에 들어가 살면서 보증금은 싹 빼가지고 올인성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 매입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를 한번 볼까요? 청와대 대변인 신분 고위공직자입니다. 글쎄요. 대출을 11억 원이나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는 것이 옳으냐 맞느냐. 이거는 김의겸 대변인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판단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지역에 집을 여러 채 샀다. 이러면 이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모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저 하나를 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마치고 돌아오면 뭐 일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마 거기서 상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싶고 노후를 대책을 위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죄고 있는 상황에서 저 집을 샀다고 하는 부분이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 채, 지금 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데 뭐 집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제 노후 대책을 샀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 저 지금 투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집을 살 때 정말 아무런 정보를 없이, 그러니까 정말 개인의 판단에 산 건지 아니면 혹시나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얻어서 산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저렇게 25억 7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거 하는 게 돈이 비싸잖아요. 물론 11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반인 볼 때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뭐 투자하는 사람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뭐 집 모든 걸 팔아서 마지막 하나 마련하고 저기서 노후 생활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일정 부분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김의겸 대변인 해명에는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조금 코치를 얻었다라는 건데 이게 재테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기로 볼 것이냐. 투기성 투자로 볼 것이냐. 근데 사실은 본인의 그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대출을 안는다는 거 50대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에 재산을 뛰어넘는 대출을 않는다는 거는 그거를 투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아내분도 퇴직을 했고 뭐 사전 정산을 했다 퇴직했으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면 11억은 어떻게 갚으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시면 이 상가랑 이 집 갖고 여기서 나오는 집에서는 노모를 모시고 살고 네. 상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안 팔면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건지 이분들이 50대 후반이거나 이럴 텐데 근데 어떻게 그럼 이렇게 지금 직업이 앞으로 안정이 안 될 거니까 이걸 마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도 사실은 대변인 월급의 반 이상을 아마 이 이자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10억을 은행 대출 받았으니까 꽤 나오겠죠. 꽤 나올 걸.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변인은 돈이 많이 드는 그 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대변인으로 있으면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분들이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김영란법 때문에 항상 자기 건 자기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니면 다른 사람 것도 계산해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갚으시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부적절해 보이는 거는 사실 그 지금 정부의 방침하고 다른 역방향으로 가는 이런 행보가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자기 재산을 저렇게 올인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재산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대변인이란 직책 자체가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부적절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를 따로 받았던 거 아닌가, 사전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 주민 흑석동 주민의 얘기를 듣고 한번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그러면 뭐 이번에 대변인 경우처럼 지금 여기 있는 복합 건물들이 좀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 손바꿈이 글쎄 지금 그런 거는 뭐 지금 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봐지는데.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말 11억이나 되는 부채를 나중에 벌이도 없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도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해명할 때 청와대를 나가면 다른 수입이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떤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부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를 할 때에는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규제 때문에 정부 규제 때문에 이런 어떤 재개발 기간이나 이런 개발이 길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엄청나게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보인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자산을 다 끌어가지고 다 투자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아내가 30년 동안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퇴직금으로 이렇게 일하러 해가지고 다 정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이기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연금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땡겨가지고 했고 심지어는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금까지 다 투자했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뭐 확실한 정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보인 행태는 단순하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굉장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부터 지지난해부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많은 분들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고위공직자들 중에 자주책달 있고 부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보는 정책을 쓰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자여가지고 그렇게 투자의 귀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내고 또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투기 지역에 규제 지역에 완전 올인성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벌써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문제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거치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거.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일반 서민들이 지금 25억을
우리가 해서 개인이 지금 퇴직금 정산까지 했는데 10억까지 과연 대출이 나올까?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저도 뭐 흑석동에서 몇 년 살아봐서 따는데 거기가 참 흑석 시장 옆에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취등록세 내는 게 저 25억이면 1억 5천 가까이 나오고 또 이제 조금 올랐다 해도 나중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따른 것들 그래도 옆에서 누가 코치는 한 것 같은데 순박한 기자 출신의 공직자가 제가 보기에는 때를 잘못 만나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사실 보증금까지 다 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3년에서 5년 걸리면 이게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비정규직이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임기 끝까지 할지 안 할지 본인이 언제 사표 쓰실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럼 나와서는 어디에 알겠습니다. 거주하시겠다는 건지. 상황 추이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